오늘은 조금 낯설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사랑이 끊기면 돈도 함께 끊기는 걸까요? 연인이 떠난 뒤 갑자기 일이 잘 안 풀리고 수입이 줄고 계획이 어그러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요. 그 안에는 아주 깊은 구조가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동시에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마음만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주고 집중을 주고 상상을 주고 미래를 주고 자존감을 주고 자기 존재를 겹쳐 놓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리비도의 투자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 자기 생명력을 묶어 놓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끊기는 순간 그 투자된 에너지가 한 번에 갈 곳을 잃습니다. 문제는 그 에너지가 자동으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이 끝났는데도 머릿속은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가슴은 기다림으로 묶여 있고 무의식은 아직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회수되지 못한 채 계속 외부에 묶여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삶의 흐름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돈은 물질이지만 사실은 흐름입니다. 흐름은 막히면 줄어듭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표정이 굳어집니다.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존재만으로 인정받는 경험. 돈을 받을 때도 비슷합니다. 내가 제공한 가치가 타인에게 인정되고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받는 것을 불편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가? 내가 이만큼 받아도 되나? 괜히 욕심 부리는 건 아닐까? 이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릴 적 사랑을 조건부로 받았던 기억, 잘해야 칭찬받았던 경험, 참아야 인정받았던 구조. 그때 형성된 신념이 지금의 수입 구조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색해지고 방어적이 되고 때로는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은 단순한 종이나 숫자가 아니라 가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얼마를 벌고 있는가?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이만큼을 요구해도 되는 존재인가? 이 질문들은 결국 나는 얼마나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차갑지 않습니다. 돈은 감정과 아주 가깝습니다. 사랑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받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허용하는 일입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이만큼을 받을 만하다. 나는 내 삶에서 풍요를 허락한다. 이 선언이 불편한 사람은 사랑도 밀어내고 돈도 밀어냅니다. 겉으로는 돈 벌고 싶다고 말하지만 무의식은 나는 그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은 무의식을 속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돈은 존재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내가 내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이 태도가 외부 세계의 신호로 나갑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가격을 낮추고, 자기를 숨기는 사람은 기회를 숨기고, 자기를 믿는 사람은 확장을 선택합니다. 돈은 그 선택에 반응합니다. 돈이 불안한 이유는 생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층을 보면 돈이 사라질까 두려운 이유는 사랑을 잃었던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을 잃었을 때 느꼈던 버려진 불안, 고립감, 무의식은 돈의 감소를 비슷한 감정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돈이 줄어들면 괜히 마음이 작아지고 자존감이 흔들리고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끊긴 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상실은 무의식의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위협을 느끼면 인간은 확장하지 않습니다. 축소합니다. 도전 대신 회피, 제한 대신 침묵, 투자 대신 방어.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가치를 설명하고, 기회를 잡고, 움직여야 합니다. 상실 상태에서는 확장 에너지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줄어듭니다. 특히 깊이 사랑했던 관계라면 그 사람은 삶의 중심축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과의 미래가 내 인생 계획의 일부였을 겁니다. 그 미래가 사라지는 순간 삶의 방향이 흔들립니다. 왜 열심히 해야 하지? 누구를 위해 벌어야 하지? 무슨 의미가 있지? 의미가 약해지면 행동이 줄어듭니다. 행동이 줄어들면 기회가 줄어듭니다. 기회가 줄어들면 수입도 줄어듭니다. 사랑의 상실은 삶의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사랑을 통해 생존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안전이었고, 돌봄이었고, 존재 허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깊은 곳에는 사랑이 끊기면 위험하다는 감각이 남아 있습니다. 위험 상태에서는 인간은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됩니다. 안전한 선택은 생존에는 도움이 되지만 확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풍요는 확장에서 나옵니다. 이별 후 우리는 종종 자기 비난을 시작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참았어야 했나? 내가 덜 예민했어야 했나? 이 자책은 보이지 않는 자기 처벌로 이어집니다. 무의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못했다. 나는 부족하다. 이 상태에서는 행복을 크게 누리는 것도,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어딘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자기 존재감입니다. 사랑이 끊겼다고 해서 돈이 끊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끊기면서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흐름은 멈춥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여전히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이 질문에 흔들림이 생길 때 돈의 흐름도 흔들립니다. 돈은 존재를 교환하는 에너지입니다. 내가 나를 축소하면 받는 크기도 축소됩니다. 회복은 사랑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해답은 그 사람을 다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묶여있는 생각을 조금씩 끊어내고 상상을 줄이고 기다림을 줄이고 나에게 돌아오는 연습?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사랑을 잃었지만 나는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다. 나는 받을 수 있다. 이 선언은 돈을 부르는 주문이 아닙니다. 자존감을 복구하는 시작입니다. 자존감이 회복되면 표정이 달라지고 결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현실이 달라집니다. 돈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돈은 차갑지 않습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사랑을 막으면 받는 힘이 약해지고 받는 힘이 약해지면 돈의 흐름도 약해집니다. 사랑이 끊긴 뒤 돈이 끊긴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깊이를 자기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사랑하던 방식으로 나를 돌보고 나를 믿고 나를 세워주세요. 흐름은 반드시 다시 열립니다. 사랑이든 돈이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붙잡는 것입니다. 떠날까 봐 더 조이고 줄어들까 봐 더 움켜집니다. 하지만 흐름의 본질은 순환입니다. 물이 흐르려면 들어오는 통로와 나가는 통로가 동시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기만 하고 받지 않으면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꽉 움켜쥐기만 하면
에너지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흐름법의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움켜쥐지 말 것. 많은 사람들이 주는 것은 잘합니다. 배려하고 참아주고 맞춰주고 희생하고. 하지만 받는 것은 서툽니다. 사랑을 받아도 내가 뭘 잘했다고 하고 넘기고, 돈을 받아도 이만큼 받아도 되나 하고 불편해합니다. 받는 힘이 약하면 흐름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흐름은 왕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흐름법은 받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칭찬을 부정하지 않고 죗값을 말할 때 숨지 않는 것. 돈의 흐름법도 같습니다. 내 가치에 합당한 대가를 당당하게 허락하는 것. 받는 힘이 열릴 때 흐름은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이 끊긴 뒤 돈이 막히는 이유는 대개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사랑받아도 되는가? 나는 이만큼 벌어도 되는가? 나는 행복해도 되는가? 이 질문에 모르겠다는 답이 나오면 흐름은 약해집니다. 흐름법의 두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자기 허락.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받을 수 있다. 이 문장은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내 존재를 축소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존재를 허락하면 세상도 반응합니다. 사랑이 흐르지 않을 때 우리는 집착합니다. 확인하고 의심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집착은 흐름을 막습니다. 흐름법의 세 번째 원칙은 존중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 존중은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입니다. 돈도 같습니다. 돈을 통제하려 들수록 두려움이 커지고 두려움은 선택을 위축시킵니다. 돈을 존중한다는 것은 내가 쓸 때도 의식하고 받을 때도 감사하고 보낼 때도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랑이 끊기면 사람은 축소됩니다. 표현을 줄이고 도전을 줄이고 기대를 줄입니다.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장하지 않으면 기회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흐름법의 네 번째 원칙은 작은 확장입니다. 조금 더 표현하기, 조금 더 요구하기, 조금 더 시도하기, 조금 더 나를 드러내기. 확장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웃는 것, 오늘 한 번 더 제안하는 것, 오늘 한 번 더 나를 소개하는 것. 이 작은 확장이 에너지의 방향을 바꿉니다. 결국 핵심은 자기 가치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가? 나는 이만큼 받을 만한가? 이 질문에 고개를 들고 대답할 수 있을 때 흐름은 강해집니다. 자기 가치를 낮추는 순간 나는 작은 사랑만 허락하고 작은 돈만 허락합니다. 자기 가치를 회복하는 순간 받는 크기도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을 허락한다. 나는 풍요를 허락한다. 나는 나를 축소하지 않는다. 그리고 행동 하나를 바꿉니다. 죗값을 말하기. 칭찬을 그대로 받기. 하고 싶은 말을 정중하게 표현하기. 흐름은 생각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이 붙을 때 현실이 바뀝니다. 돈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사랑이 막히면 돈도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랑이 흐르면 돈도 안정됩니다. 결국 사랑과 돈의 흐름은 외부가 아니라 내 존재감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허락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확장할 때 흐름은 다시 살아납니다.